안녕하세요. 청량리하늘 부동산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제 회계사님하고 이제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일반임대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장단점 같은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제 이거 표를 가지고서 얼마 전에 롯데스카이 L65 그 오피스텔하고 오피스 사전점검일에 그 지하 4층에서 같이 그 소유자 협의회 그 테이블에서 상담해 주셨잖아요. 회계사님. 네, 그때 제일 조금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번은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일임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그리고 주임사 꼭 내야 되나요? 이 질문 많으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일단 뭐 상가를 임대하시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뭐 사업자를 내셔야 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오피스텔 중에서도 내가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 네네. 이게 주택 임대는 일부 비과세 혜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네. 내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한 주택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네. 남은 한 주택을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세를 주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비과세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전세를 줄 때는. 네. 네. 그래서 뭐 굳이 사업자를 내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면 상가, 그러니까 그 상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가 업무시설이니까 네. 롯데스카이 169는 업무시설에서 만약에 내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을 들인다면, 그러니까 네. 오피스는 100% 해당하는 네.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를 들이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주택으로, 그러니까 오피스는 해당 사항이 없고, 롯데스카이 L65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놓는 경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냐, 아니면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냐, 두 개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을 때, 그 두 개를 다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우가 그 오피스텔을 전세로 주고 있으면 그리고 전세로. 네. 그리고 내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주택이라 하시면 이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주택이 없고 이 오피스텔이 첫 부동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주택으로 주는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전세의 경우에 문제가 같이 없겠네요. 1주택일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전세로 주시는 경우에 네. 문제가 없고요. 없고. 1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월세 수입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 수입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피스텔 하나만 가지고 계신다면 네.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시진 않을 여긴 거니까 아니니까. 그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이슈가 없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네. 없다 이런 네. 개념인 거죠. 네, 원래는 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아, 네. 그러면 일단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도 이거 맨날 물어보시는 건데 참 답변하기 곤란해요. 어떤 사업자가 좋냐? 그리고 대표님도 오피스텔이 있다던데 그러면은 어떤 사업자를 했냐?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거는 뭐 사실 일단 먼저 임차인이 어떻게 구해지냐가 맞아. 그것도.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회계사님이랑 그 표를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그 주택수 그 이슈가 제일 크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종합소득세 뭐 분리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또 재산세, 네. 특히 이제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주임사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양도소득세에서는 또 어쨌든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좀 유리하고, 주택일 경우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하게 보셔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이 많은 사람인지, 소득이 많은 사람인지, 요런 거를 그 표를 좀 참고하셔서 선택을 딱 하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전입신고를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사실은 일반 임대사업자를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부가가치세 면사업자로 바꿨다. 왜냐면 민간 임대사업자는 이제 10년이 묶이지만 면세사업자는 사실 바꿀 수도 있고 하잖아요. 뭐 폐업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전입하는 임차인이 나간 다음에 사업자를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폐업하고 바꿀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혹시 받을 수는 없나? 그러면 주택에 포함이 안 되나? 이제 요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희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혜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부가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준 건데 사업자가 들어와서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가세 면세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실은 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세법적으로는 부가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가 나중에 되게 돼요.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떤 주택으로 임차를 하다가 업무용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에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좀 바꿔줘서 네네네. 일반 과세자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게 명확하게 좋을 것 하는 같습니다. 것이 좋다. 그리고 사실 또 사업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비용 처리 때문에 네, 어차피 맞습니다. 부가가치 내시는 게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네. 좋다. 이제 본인이 여기에 실거주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스펙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건물의 스펙이 좋다 보니까 실제로 입주하시기 위해서 구매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를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네. 어떤가요? 네, 당연히 임대 목적이 아니고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대출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SR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볼 수 있다. 이제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롯데스카이 L65 오피스와 오피스텔 가장 많았던 질문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